이제 지난주에 이 대법원 판결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좀 더 오늘도 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에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한 건 좀 약간 이례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법원이 이제 이와 같이 판결을 우선 내리기 전에는 예. 이제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하는 것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 다 지난 후에까지도 이런 회수 기회를 줘야 하느냐, 임대인이 네. 이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이제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최초로 이와 같이 판결을 했고, 금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확인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완전 지난 후에도 예.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요. 예. 그래서 임대인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갱신 기간인 그 종전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에요. 그런 갱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이나 거래처나 신용 등 이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니까 임차인에게 여전히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철거나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해도 이 정당한 사유로 되는 걸로 이제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이 이제 2019년 5월에 판결을 내린 거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그 예외 사유로서 예. 그 철거 또는 재건축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첫째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대수선을 한다거나 이런 요소는 반드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미리 임차인에게 그거를 고지해야 돼요.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미리 얘기죠. 계약할 예. 때부터 이미 알려줘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이 정말 붕괴 우려나 안전사고 우려가 확실히 현존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죠. 그 법률에 따라 그 상가 건물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대상이 되어서 그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 상가 건물이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에만 이제 회수 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계약을 거부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법원 판결에서 말한 이거 재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여기에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핑계에 불과한 우리 대수선 할 거다. 예. 리모델링 할 거다. 이러고 이제 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기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사유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이제 해당 건물을 이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주선한 이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의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저도 헷갈려요 지금.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하면 2년 후에 갱신 안 해줘도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완전 달라요. 여기는 건축 주인인 임대인 자신이 이제 직접 이 상가에 들어가서 내가 영업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금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자기 자신이 상가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샌드위치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랬고 예. 작년 작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상가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그때도 임대인은 그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까지 보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다가 그만두게 된 사안이 있었어요. 예. 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 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사용할 계획이면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건물주가 이제 가게를 돌려받아서 뭐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에 예. 거기에 이제 정당한 사유로 그 인정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모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모 사유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건물주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1년 6개월 동안은 이 돈 벌기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임대인 자신도 영업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법원 논리가 뭐냐면 그 임대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그 다른 임대인도 영업을 하려면 어떤 다른 상가를 임차하게 되면 네. 그 다른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자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를 놓던 상가를 임차인 내보내고 상가를 직접 사용하게 됨으로써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상가를 임차할 때 지급해야 할 권리금 그게 상당하는 임차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임대인은 그 계약 갱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끝나는 10년마다 임차인을 내쫓고 1, 2년 단위로 자신이 직접 상가를 또 사용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권리금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심히 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판시 내용입니다. 이제 상가 권리금 규정이 이제 법에 신설된 게 2015년 5월이니까 이제 5년이 됐습니다. 벌써 5년 좀 넘었는데 이 상가 권리금에 관해서 대법원이 이 작년부터 이제 올해 1위까지 내린 이제 판례 동향을 보면 이 상가 임차인의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이제 강력히 이제 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이제 자신의 소유 건물이지만 좀 마음대로 돌려받지 못하고요. 또 이 신규 임차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좀 수익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건물 주인인데 소유권자가 자기 건물을 사용도 못하고 자기 건물 수익을 못하게 이건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대법원 판결 그 판시 내용에 이건 임대인으로 하여금 사실 사용 수익권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법률 상가 임대차 사실은 이 법률을 보면 또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그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만약에 부당한 경우에는 예.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그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인이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을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만약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네. 그 자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만큼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그런 자력이 있느냐 자력 뭐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이런 예외 사유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춰 현저히 그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네. 그 인근에 합당한 그 약간 상승분 그 정도 요구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내용을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신규 임차 인이 예를 들면 이 신규 임차인하고 거부를 할 때도 기존 임차인이 만약에 많은 임차인으로서 위반하는 요소가 많으면 또 거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3기의 차임액 그 연체한 거 뭐 그리고 무단 전대했거나 이럴 때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상가 임대차는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건물이 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아예 보장할 의무조차 그때는 또 없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또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임대인의 사용 수익은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것은 그 너무 한쪽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양쪽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